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꿈이 생기면 얼마나 오래 간직하는 편이신가요? 그래도 맨바닥에서 3년은 버텨야 한다는 말이 있으니 한 3년 정도요? 꿈은 계속 쫓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느샌가 꿈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요. 미국의 생리학자 벤자민 리벳이 자유의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0.2초라고 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멋진 집을 보고 와, 나도 저런 근사한 집에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곧이어 아니야, 불가능해, 어느 세월에 라고 뇌가 감지한다면 그 꿈은 0.2초 만에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꿈의 수명은 불과 0.2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0.2초 만에 꿈을 포기하고 마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코 꿈을 이룰 수 없겠죠. 그렇다면 꿈을 계속 간직하고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꿈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이 하는 마법의 3분 기법에 대해 마법의 보물제도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생각해놓은 꿈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답게 살고 싶지만 자꾸만 남의 의견에 휘둘려요. 마음껏 쓸 돈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고민과 소망을 품고 삽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십만 명을 지도하면서 꿈을 이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데 대한 편견과 핑계가 있었습니다. 즉, 간절히 이루고픈 꿈은 있지만 바빠서 꿈에 쏟을 시간이 없다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남의 눈이 신경 쓰이지만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나 인맥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서는 도저히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꿈은 몽상일 뿐이라는 등의 다양한 핑계를 대고 포기하고 맙니다. 어쩌면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보물지도의 개념을 익히고 보물지도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견이나 핑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꿈과 희망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보물지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아실현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보물지도는 딱 3단계만 거치면 돼요. 하나, 먼저 커다란 종이에 꿈을 써놓고 꿈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붙입니다. 둘, 완성된 보물지도를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셋, 하루에 3분씩 바라봅니다. 물론 매일매일 자주 볼수록 효과적입니다. 단지 이것만 해도 마음 안에 자리한 잡념이 사라지고 짧은 시간에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보물지도에는 동서고금의 성공 법칙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꿈 실현법이 등장한다 해도 반드시 일부분에는 보물지도의 핵심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 이야기를 알기만 해도 꿈을 이루는 사람의 비밀과 밝은 미래를 여는 과학적인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럼 보물지도를 간단하게 완성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단계. 먼저 코르크보드에 자신의 이름과 꿈에 대한 제목을 적으세요. 2단계. 자신의 웃는 얼굴 사진을 붙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3단계. 자신이 갖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이루고 싶은 꿈,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의 이미지에 가까운 사진을 모아서 나의 웃는 얼굴 사진 중심으로 코르크보드 한 장에 모두 붙이세요. 4단계. 원하는 기한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꿈 실현이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적으면 좋아요. 그래야 기분 좋게 상상하기에 더 수월해지거든요. 5단계. 다 왔어요. 눈에 띄는 곳에 보물지도를 장식하고 자주 보는 거예요. 이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그 감동을 반복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때 미래 사진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장 기뻤을 때나 소중한 친구, 가족 사진을 붙이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웃는 얼굴에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의 사진을 붙이고 그걸 수시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보물지도를 만드는 것은 자유롭고 즐거운 작업이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틀을 깨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방법이 헷갈릴 수도 있고 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정말 이루어질까 하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마음의 제약을 없앨 방법을 생각해보죠. 많은 사람이 마음의 제약을 거는 것 중 하나가 돈과 무력, 그리고 연애인데요. 먼저 이 제약부터 없애기로 할게요. 우선 돈과 무력부터 살펴보죠. 어려서부터 필자는 부모에게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에 욕심 부려선 안 돼. 돈을 소중히 하고 아껴 써라. 돈에 너무 집착하면 결국 불행해진단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듣고 자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신이 달라지면 내가 아끼는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보물지도 실천자이기도 한 미히로 씨는 이것을 샴페인 타워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샴페인 타워란 흔히 축가 자리에서 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유리컵을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놓고 맨 꼭대기에서 샴페인을 부으면 맨 밑에 있는 잔으로 균일하게 샴페인이 흘러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좋은 에너지가 채워지면 그 에너지는 주위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물지도에 지폐 사진을 붙이고 그 주변에 갖고 싶은 물건, 가고 싶은 장소의 사진을 붙여 나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한 중앙에는 나의 웃는 사진을 붙이고요. 이것을 부의 보물지도라고 부르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게임하듯 즐기면서 만드는 유쾌한 작업입니다. 만약 내게 무한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할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어서 연애입니다. 좋아하는 이성이 있거나 이성과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을 전하기 어려울 땐 이 두 가지 작업을 해보세요. 첫째, 이상형을 명확히 정합니다. 둘째, 그 이상형에게 어울리는 자신의 모습을 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보물지도가 이상형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연애 보물지도를 만들기 전에 이상형과의 인생 스토리를 상상해 보세요.
맨 처음 어디에서 만날까? 어떤 데이트를 할까? 어디에서 프로포즈를 할까? 결혼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치를까?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어떤 집에서 살까? 거기에는 어떤 가구들이 있을까? 식구는 몇 명이 좋을까? 노후에는 어떤 생활을 할까? 등등 이상적인 파트너 상뿐만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살아갈 인생까지 그려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애 보물지도입니다. 모델이 될 만한 선배 부부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연애 보물지도를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보물지도는 자신의 사진을 보드의 중심에 두지만 연애 보물지도는 결혼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드의 가장자리로 옮깁니다. 그런 다음 앞에서 말한 대로 미래를 상상하며 구혼 파트, 결혼 파트, 데이트 파트, 신혼여행 파트로 나눠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세요. 연인에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상상하면서 보물지도를 꾸며보세요. 그럴수록 그 상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상적인 파트너는 당신이 성공으로 향해 가는 여행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자 긴 인생길을 나란히 발맞춰 달려줄 최고의 반주자입니다. 보물지도에 당신의 반주자도 꼭 함께 넣어서 꾸며보세요. 이런 다양한 보물지도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자가 맨 처음 보물지도를 만든 것은 14살 때였어요. 당시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탁구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성공 공식을 다룬 자기계발서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탁구책이 아니라서 이상하게 여기며 펼쳐있던 중 이 문장들에 꽂혔습니다. 첫째, 꿈을 확고히 가져라. 둘째, 꿈이 실현된 마음을 가져라. 셋째, 꿈을 깨뜨리는 암시에 귀 기울이지 마라. 넷째, 잠재의식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이 4가지 공식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솔직히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탁구를 잘 치고 싶은 마음에 롤 모델 선수의 사진을 스크랩한 뒤 그 사진을 수시로 보면서 그와 시합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예선에서조차 번번이 탈락했던 나의 중학교 소속팀이 지역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했고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저도 탁구협회의 추천으로 탁구 강호로 유명한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리고 30대 초반 빚이 6억 원이나 되던 시절에도 다시 이 기법을 활용해 바닥을 딛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런 기법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힐튼 호텔 창업자 콜레드 힐튼도 실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힐튼 호텔의 시작은 자그마한 드라이브인 호텔이었는데요. 힐튼은 자기 방에 붙여놓은 세계지도에 호텔 사진들을 하나씩 붙이며 펜으로 힐튼 호텔 뉴욕, 힐튼 호텔 파리 등 호텔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훗날 사진을 붙인 장소에는 모두 힐튼 호텔이 세워졌죠. 슈퍼모델 미란다 커도 이 기법의 실천자였습니다. 그녀는 미란다 커라는 자서전에서 크고 두꺼운 종이에 목표를 쓰고 나의 꿈과 연관된 잡지의 사진을 올려붙여 침실에 걸어두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물지도 컨셉이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엔 꿈이 실현되는 가장 좋은 근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비과학적이며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신의 뜻에 맡기는 운의 이야기도 아닌 엄연히 과학적인 목표 성취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신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현재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꿈을 꾸고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의 잡음에 흔들릴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과거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의 잡음에 쉽게 흔들리는 인간 심리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침묵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주위에서 벗어나 자신과 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독일 통일의 영웅 중 한 명인 몰트게는 프로이센의 참모로서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근대 독일 육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전기통신과 철도를 이용한 전략을 세운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철도도 전기통신도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뛰어난 전술을 짤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한 침묵자라고 불렸던 몰트케의 습관에 있었어요. 그는 보통의 군인과는 달리 젊은 시절부터 지필과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을 즐겨 듣고 상질의 잎담배를 피우면서 정원의 나무가 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며 사색을 즐기곤 했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작가 와타나베 쇼이치는 몰트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기에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명확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었다. 그 이미지가 완성되면 필요한 정보는 자연스럽게 걸려들도록 되어 있다. 진정한 자신과 마주보고 자기와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보물지도를 진화하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이 너무도 힘든 일이 되었죠. 일에 쫓기고 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을 시작했는지 잊고 맙니다. 목적지를 잃고 미아가 되지 않도록 때때로 넌 뭘 하고 싶은 거니?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보물지도에 설계한 대로 제가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의심스러운 말투로 필자에게 묻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이같이 토로하죠. 목적지는 정했는데 한 걸음도 내디뎌지지가 않아요. 시작은 했는데 도무지 지속이 안 돼요. 전 틀렸어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왜 많은 사람이 첫걸음조차 떼기 힘든 걸까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 첫걸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디딜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기 때문이죠. 사실 큰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작은 행동이나 실천에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큰 꿈이라도 처음에는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한 걸음이 아닌 0.1걸음이라도, 아니 0.01걸음이라도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필자에게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입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러니까 라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벌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만 하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도전해보자. 아무나 쉽게 이룰 수 없는 꿈을 실현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 광고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농구 선수로서 나는 9,000개 이상 슛을 실패했고 거의 300게임에서 패배했다. 26번이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슛을 놓쳐버렸다. 나는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마침내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당신이 지금까지 실패한 횟수는 9,000번 이상인가요? 만약 그 이하라면 기뻐하세요. 당신에게는 분명 또 다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만약 그 이상이라도 기뻐하세요. 전무후무한 위협에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니까 말이죠. 사람은 상상으로라도 목표점이 보였을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걸음을 멈추지 못하죠. 반드시 당신의 바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0.01보라도 좋으니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앞으로의 이야기는 당신이 연출해 나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당신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도전에는 불안이 따르기 마련이죠. 계획한 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자꾸 삐끗하거나 낙담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지금은 비록 목표가 저 멀리 있지만 이 순간에도 나의 행복 씨앗은 자라고 있다. 머지않아 그 씨앗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내 안에 절대 잊히지 않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진심을 다해 도전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여러분에겐 보물지도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만약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기억하세요. 그 주변에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씨앗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까지 밝은 미래에 이르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이는 결국 한 가지 행동으로 집약되는데요. 바로 결정한다는 행동입니다. 미래는 결정한 사람 앞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연속이죠. 결정한다는 것은 맨발로라도 걷기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결정한다라는 것은 지금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일이죠. 결정한다는 것은 진정성 있게 협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결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결정하면 미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해 걸어와 주지요. 자아 실현에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되고 자신을 바꿀 수 있죠. 자신이 변하면 미래가 바뀌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보물지도가 시작됩니다. 보물지도를 만들어 날마다 3분씩 바라보세요. 단지 그것만 해도 당신에게 분명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거예요. 만약 인생길을 걷다 길을 잃는 일이 생긴다면 멈춰서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보물지도에 담아보세요. 자기만의 보물지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늘 바랍니다. 오늘은 모치즈키 도시타카 저자의 마법의 보물지도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보물지도 내비게이터이자 포토리딩, 기공법 강사로 인재 교육을 하며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분인데요. 이 보물지도는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의 인생을 바꾼
자실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보물제도는 특히 나의 웃는 얼굴을 함께 붙이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거울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는 얼굴이 되잖아요. 그렇듯 먼저 사진에 행복하고 해맑게 웃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더 행복한 상상을 깊이 할 수 있고 그것이 행동하는 데 있어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고 와닿았습니다. 저는 오늘 보물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책에는 이 방법이 그림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보물지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있으니 인생의 원하는 목표, 꿈을 실현시키고 싶은 분들이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지도가 곧 현실이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